안녕하세요. 의정버 채널의 정 실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마이너스 옵션 세대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완전 시멘트랑 석고밖에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간 소개도 소개인데 맨날 쟤는 자기 자랑만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꿀팁 같은 거 위주로 좀 많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주방은 원래는 이쪽이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주방을 원하기 때문에 알파룸을 과감히 없애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일랜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반을 쭉 연결을 해서 거대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방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저는 요 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쪽이 주 요리 공간이다 보니까 이 등이 비례해서 이쪽에 달렸다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 등과 대칭되는 저쪽까지 대칭으로 등을 배치해 줌으로써 이게 하나의 거대한 주방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좀 구성하시는 분들도 이 등 배치는 좀 이렇게 좀 고려를 많이 해서 한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서 쭉 오다가 이 끝부분에다가 작은 미니 홈바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 밑에 보시면 지금 LG에서 나온 와인 냉장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소가전 같은 것들 다 놓을 수 있게끔 콘센트도 충분히 이쁜 걸로 4개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상판 하부에다가 와인 잔 거리를 다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진짜 홈바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런 멋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가구가 상하부장으로 나눴을 때 이 옆면이 덩그러니 보이면은 이게 뭔가 하다 만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런 꼭 받쳐주는 가벽을 여기보다 한 5cm 정도 빼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가구를 할 때 요 가벽으로 받쳐준다. 요런 거 꼭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냉장고와 키 큰 장으로 항상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 창을 꼭 살리는 거를 너무 원하셨어요. 사실 이게 뭐 큰 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장 키 큰 장에서 이제 상하부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에 보일러 분배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옮기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하부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상하부장으로 구성한 이유가 아일랜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싱크볼이 있고 만약에 이쪽에 큰 인덕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리할 공간이 아예 없어요. 요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도 조리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상하부장으로 구성을 하는 거에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나 인덕션을 놓으실 때 항상 이쪽에 저희는 최소한 200에서 250 이상을 띄워주거든요. 이제 여기서 물을 쓰거나 할 때 물이 튀게 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벽에 다 튀게 돼서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은 이게 찌든 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줘서 아래는 조금 이렇게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라도 놔주는 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덕션을 이 끝에다가 붙이지 않고 여기 이 서랍을 한 200 정도로 짜서 좀 벌려주고
그래야지 기름이 많이 안 튀고, 뭐 튀긴 튀겠죠. 그래도 좀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좀 덜 튈 겁니다. 그래서 주방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벽에서 좀 떨어지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좀 커서 여기에 이제 인덕션을 설치를 한다 하시더라도 요 끝에서 한 200에서 250,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데, 그러면 또 조리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요 끝에서 조금 거리를 주고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 히든도어 다음 세대, 이제 요 스텝도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텝도어가 뭐냐면은 이제 요 문이 들어간 만큼 이 위쪽에 인방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제 스텝도어라고 해요. 한 스텝 들어갔다고 해서 스텝도어인데요. 요거 디테일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타일 아트월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은 이제 MDF의 필름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타일과 MDF 한 장의 두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MDF의 요 한 장만큼이 이 도어의 스토퍼가 되고요. 요 타일도 이 꺾인 부분, 졸리컷을 따서 꺾인 부분이 이제 스토퍼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마감을 망설이시는, 이 끝에 마감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세린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코너비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L형 코너비드 제일 얇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 타일과 거의 비슷한 색깔의 이 필름을 한번 감싸줘서 이렇게 스토퍼를 구성을 하시면은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서 요 인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옆에 사이는 일단 저희는 5mm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요 실린더의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반 손잡이를 샀을 때 딸려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구입을 하셔서, 요거 보시면은 안에 십자 모양 나사가 있어요. 요거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스트라이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해서 요 문과 문틀의 그 사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위에 인방해 준 5mm 요 줄눈이라고 할게요. 요 줄눈과 요 문에 닫았을 때 그 사이를 간격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도어를 문을 닫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벽면보다 요 박은 꼭 8cm 이상을 넣어주셔야지 좀 유의미해요. 그 이하로 하게 되시면은 도어 손잡이가 요 벽면보다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꼭 8cm 요 간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이 히든도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손잡이가 달리게 되면 손잡이만 이렇게 덩그러니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걸을 때 딱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한 스텝 들어가 주다 보니까 손잡이에도 걸릴 일이 없고, 이렇게 긴 동선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스텝도어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을 이제 확 열었을 때 이 손잡이가 이제 좀 날렵하게 생겼다 보니까 벽을 쾅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부 쪽에다가,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가와준에서 나오는 이제 스토퍼인데, 이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똑같은 성능의 짝퉁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한번 살짝 밀어주게 되면은 문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열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것도 제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제품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 바랄게요. 이곳은 안방 공간인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고객님께서 화려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심플하고 좀 안락한 공간을 원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등으로만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쪽 문 앞에다가 매립 조명, 전체적으로 쭉 옆방이랑 저쪽에는 런드리룸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쭉 연결이 되게끔 해서 조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벽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넓어 보이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뻥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매립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 옆에는 이 받아주는 벽이 있어야지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설치를 해줬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런드리룸인데요. 저희가 이제 첫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런드리룸 맛집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에다가는 붙박이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세탁기 공간인데요. 요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문이 이쪽에 달린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옆조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옆면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두 칸은 이제 로봇 청소기함. 여기도 이제 밑에서 로봇 청소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지금 더 좋아한 게 여기 수도 배관이 있다 보니까 이 로봇 청소기 급수 배수 설치하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요렇게 좀 구성을 하시면은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끝쪽에다가는 이제 가정용 스틱 청소기 충전하실 수 있게끔 여기다 전기를 다 뽑아 드렸고요. 그럼 뭐 다이슨, LG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높이 조절해서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공간에 이렇게 부부 전용 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런드리룸을 왜 굳이 해야 되냐, 엄청 편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옷을 여기서 다 벗고 세탁기에다가 던져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하러 가서 나와서 바로 이제 옷을 꺼내 입으면은, 뭐 일반 아파트는 이제 옷을 벗어서 이제 그 옷 버리러 저기 세탁실 베란다까지 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제가 정말 웬만하면은 다 구조가 나오는 이상 그렇게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 집의 메인인 거실 공간인데요. 이번에도 매립 TV랑 요 인쇼 스위치, 요거는 뭐 계속 많이 보셨던 거라서 그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필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게 필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쭉 분절선 없이 이어지나, 요게 이제 인쇼 필름을 쓰는 이유예요. 요 나무 우드 패턴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자른 면과 자른 면을 겹쳐서 그 가운데를 잘라서 겹치는 그런 시공을 이제 겹침 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 우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무 무늬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다 보면은 이 분절선이 딱 보이는데 얘는 잘라서 연결한 부위가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인쇼 필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 필름과 바닥이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플랫 그레이와 요 툰락 소프트 요 인쇼 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저번에 엘리시안 04번가랑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집이 포근한 베이지 톤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차분하고 뭔가 점잖은 그런 느낌의 색상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구조에는 가구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 꼬냑 색상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브라운 톤이 너무 멋지게 잘 어우러지고요. 이 모든 톤이 좀 비슷한 톤에 이게 포인트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 가구 배치하실 때도 이런 색상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끝쪽으로 보시면은 이 벽이 커튼과 1대1로 나란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 커튼이 달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요 끝쪽에 받아주는 벽을 그만큼 내밀어 주면은 그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인테리어 하실 때 요런 작은 디테일 한 요 정도만 내밀면 되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좀 고급 시공의 좀 뭐랄까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자동 커튼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요번엔 좀 이렇게 편개형으로 저쪽에 벽이 좀 이렇게 많이 남다 보니까 편개형으로 했는데 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커튼은 통상적으로 뭐 양쪽으로 열리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이 집 구조마다 열리는 방식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편개로 할지 양개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집은 그 편개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권해드렸고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요 매립 TV 아래쪽에 이렇게 한 15cm, 2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리시버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매립 TV를 구성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사운드 바를 똑같이 파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 딱 TV랑 스위치만 있는 게 너무 깔끔해 보여서 그 사운드 바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TV에 스피커를 저쪽 천장으로 이동을 해줬습니다. 이 스피커는 이제 보스에서 나오는 F2C라는 뭐 그런 모델명을 가진 보스 제품이고요. 원형 매립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구매를 해서 이제 저희 거를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얘는 그 위쪽 천장 공간이 16cm 이상은 돼야지 좀 이렇게 매립을 해서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 보면은 옛날에 좀 이렇게 시멘트 원자재가 맡긴다고 천장 공간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딱 샀는데 5cm 천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거 구성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밑에다가 이런 천장형 스피커를 할 때 먼저 요 목공을 하기 전에 요런 스피커선 두 가닥짜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커 설치할 공간까지 두 가닥을 날려주시면 돼요.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먼저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목공일 마감을 하시고 다 마감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리시버인데요. 그 비트웨이라는 데서 판매하는 AD18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블루투스도 되고 그리고 리시버 중에서도 크기도 작고 성능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희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스피커 선에다가 요 리시버를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 리시버에서 TV로 광출력을 해주면은 TV 소리가 이제 저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조금 안 좋은 점이 이 IR 리모컨을 받는 부분이 이쪽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리모컨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IR 중계기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형태의 리모컨 쓰는 전자제품에 이제 리모컨 감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TV 밑에다가 이렇게 IR 중계기도 달아주게 되면은 이 기능을 좀 빠짐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요 신축 아파트 할 때 진짜 제일 힘든 게 이제 요새는 다 이런 월패드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런 거 구성하고 옮기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UTP 선이 한 20가닥 정도 이상이 원래 있던 데서 이제 날려줬는데 이거 정말 표시도 잘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 인테리어 업체들이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섣불리 하다가는 이 집의 시스템 자체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집의 첫인상이라고 하죠. 현관 공간인데요. 여기도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최대한 1200, 600 깍타리를 쓸 때
그 원장으로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디딤석이 조금 넓게 되면은 이제 뭐 신발을 벗고 이제 뭐 신고 할 때 뭔가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로로 조금 긴 형태다 보니까 저희 매도옷이라고 하죠. 뭐 이 줄눈 방향을 가로로 길게 해서 좀 넓어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이 팬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문짝이 달리고 뭐 선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현관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 전체 처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좁아 보이면은 나중에 가서도 뭐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개방감을 줘서 다 터버리고 수납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편한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그 밑에도 이제 서랍으로 다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도 신발을 더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가구 옆면은 이렇게 가벽으로 마감을 해줘야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좀 가벽을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 그레이와 맞는 한솔에서 제작된 그런 도어를 색상을 초이스를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부 간접이랑 요 위에 현관등이랑 동시에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처음에 꺼졌다가 센서로 밑에까지 같이 한 번에 하게 되면은 뭐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경우는 요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띄엄 시공을 저희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다가 브론즈 유리를 거울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냥 일반 거울을 달아도 괜찮기는 한데 이 브론즈 색상이 이 가구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옷 같은 거 정리할 때나 뭐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방 욕실인데요. 이번에는 뭐 600각 타일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했어요. 이쪽에 이제 PT 공간인데요. 보통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매립형 선반을 짜드리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철거나 파괴가 좀 불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일로 졸리로 따가지고 삼각형 타일 선반을 두 개를 마련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샴푸나 뭐 수납을 할 때는 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매립형 수전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모든 수전 같은 경우는 색깔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될 수 있으면은 한 가지 브랜드로 가시는 게, 이렇게 세트화로 하는 게 보기에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구성할 때 저는 무광 니켈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욕실 구성하실 때 많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요번에 욕실을 구성할 때 조금 힘들었던 점이 보통은 이제 바리솔 천정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SMC 천정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CCT 조명을 쓰는 게 조금 문제였어요. 아시다시피 CCT 조명은 라인 조명이랑 간접바랑 이제 매립 조명,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마그네틱도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가 이제 선택지가 네 개밖에 없어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이제 바리솔 같은 경우는 목공을 미리 쳐서 라인 조명을 깔끔하게 심을 수가 있지만 SMC 천정은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메인 등을 간접으로 구성을 했고요.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간접을 구성을 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마감이 나옵니다. 요 간접 구성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으로 올려서 디테일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욕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유리 파티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욕조 자체 위에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서 옆면을 타일로 구성을 하실 때 이 욕조와 1대1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이 6cm 정도의
그 공간을 두고 기역자로 꺾어서 옆면을 마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위로 이제 파티션을 올리게 되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젠다이를 일자로 끝에서 끝으로 쭉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균형 있고 좀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변기만 쑥 들어가게 해서 설치하는 젠다이보다는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은 벽 끝에서 끝까지 일자로 쭉 밀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파티션 유리는 이제 제작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거는 뭐 일반 분들은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좋은 업체 만나서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광 니켈로 거의 안방이랑 같은 제품으로 거의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장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슬라이드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걔는 미관상 문이랑 문이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좀 돌출된 형태예요. 그래서 거슬리는 거거든요. 얘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요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여다지로 구성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플랩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형태의 맞춤 제작을 해서 장을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끝을 자로 재시고 한 3cm나 2cm 정도만 빼시면은 이렇게 설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현장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현장 소개 막 제자랑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댓글에서 좀 그런 걸 봤어요. 이제 인쇼 지겹다, 다 똑같다, 얘네 이제 조금 지루하다. 뭐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차에 비유를 하면은 뭐 이쁜 차는 좀 많이 나가잖아요. 뭐 10,000대, 20,000대도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뭐 차를 뭐 계속 지겨워서 바꾸진 않잖아요. 뭐 이런 스타일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고 뭐 더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추구한 거는 이제 넓은 공간과 이제 심플함, 좀 정리된 그런 공간을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인쇼 아카데미 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조잡하고 막 정리가 안 된 그런 것들을 했다면은 거기선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쇼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 디자인을 최고로 잘하는 업체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내 거를 담아도 담자 이런 뭔가 포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주에 있는 현장인데 이제 서울 북부, 경기 북부 뭐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은 문의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많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